자,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 이번 여러분들 시험 있잖아.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거 내용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봐요. 책을 32쪽 한번 봐봐요. 32쪽. 전부 다 저기들 들고 고개들 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빨리 전부 다 앞에 좀 드려. 자, 전부 다 교과서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자, 32쪽에 거기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래프가 나와 있지. 자, 이 그래프의 그 의미하는 게 뭐야? 그 Y축에는 깊이, X축에는 온도. 이게 그 지구 내부로 들어감에 따라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잖아. 그런 그 그래프 하나하고 그래프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게 뭐야?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나와 있지 않니? 여기서 용융이라는 것은 뭘까? 용융이 되면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마그마가.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자,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점점 이렇게 상승하지. 온도는 상승하는데 지금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 B점이라고 그랬을 때 B 깊이에 가서도 이 그래프상에 있는 거하고 A도 이 그래프상에 있는 경우하는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 이 상태는 고체 상태지. 그냥 고체 상태. 고체 상태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니? 근데 이 옆에 보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게 뭐야?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용융이 되면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깊이에서는 온도가 지금 이런 온도잖니? 근데 이 온도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체 상태야. 근데 마그마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곡선상에 도달해야 되는 거지. 이 곡선상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높아지든지 또는 어떤 상태로 돼야 돼? 이 곡선상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달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 곡선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든지 또는 어떻게 돼? 지구 내부에서부터 위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압력은 낮아지지 않니? 온도가 올라가든지 압력이 낮아져서 멘틀의 용융곡선, 이 곡선상에 도달하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지. 요렇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옆에 그래프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뭘까? 여기는 이거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그랬어. 이거하고 차이는 뭘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여기서는 물을 포함한 경우야. 물을 포함한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그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보다 온도가 훨씬 더 낮아져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물을 포함하게 되면 마그마의 그 용융점이 굉장히 낮아져서 마그마가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런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지. 이건 뭐야?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야. 화강암은 뭘까? 화강암은 주로 대륙지각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그 암석이 화강암이거든.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화강암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멘틀의 용융곡선보다 훨씬 더 온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물이 포함되게 되면 마그마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야.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33쪽에 나와 있는 33쪽에 이건 뭘까? 다양한 마그마의 생성 환경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그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해령이잖아. 해령. 해령에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해령에서는 뭐야? 판이 발산 경계지. 발산 경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판이 쪼개지면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압력이 낮아져서 쉽게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여러분들 40쪽 한번 봐봐요. 40쪽에 13번 문제 한번 보자. 40쪽에 13번 문제. 40쪽에 13번 문제 보면 여기가 지금 A지. 그렇지? 여기가 지금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지 않니? 자,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발산 경계니까 여기가 해령이지. 해령에서는 이와 같은, 여기와 같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요거는 지금 해양판이지. 해양판에 여기는 지금 대륙판이고,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양판 자체가 대륙판보다 어떻게 돼? 밀도가 크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이렇게 섭입이 되는 거지.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어떻게 돼? 양옆으로 횡압력이 작용하지.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물을 포함한 광물, 함수 광물이라고 하지. 지난번에 배웠을 거야. 물을 포함한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포함한 멘틀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용융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빈틈이 생기지 않냐? 어떤 그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따라서 마그마가 올라오지. 올라오면서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대륙지각이지? 대륙지각을 녹이게 돼. 요 올라오는 곳은 무슨 마그마야?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여기 대륙지각을 녹이게 되면 그 녹인 그 부분이 뭐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올라왔던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되면 거기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알겠네? 자, 그 문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34쪽 한번 봐봐요. 34쪽. 이것은 뭐야? 산출 상태에 따른 화성암의 종류지. 화성암의 종류. 자, 그 문제는 38쪽에 6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38쪽 6번 문제 한번 보자. 38쪽 6번 문제.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것들 잘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Y축에 보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라고 돼 있지. 그리고 X축에는 SiO2의 함량이라고 돼 있어.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D로 이렇게 돼 있지.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잘 봐라. 여기 잘 봐봐. 커다란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여기 산맥이 이 가장자리 밑에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봐. 마그마가 생성됐다라고 해.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여기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그냥 여기서 굳는 경우도 있고, 이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분출을 하다가 분출이 아니래. 위로 올라오다가 그냥 여기 이 정도에서 그냥 굳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그마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화산이 분출되는 경우도 있어. 분출되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A에서 굳어진 마그마, B에서 굳어진 마그마, 여기서 C에서 굳어진 마그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아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굳은 경우잖아. 이걸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하지. 여기 바깥으로 나와서 요거는 화산암 또는 분출암. 마그마가 분출돼서 화산 분출했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화산암이라든가 또는 분출암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중간 깊이에서 있는 것은 뭘까? 이것은 반심성암이라고 하지. 반심성암이?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봐봐.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라고 그랬어. 마그마의 냉각 속도.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지금 어떻게 돼? A, B, C를 보면 냉각 속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냉각 속도가 여기 C가 가장 빠르게 되겠지? 왜? 마그마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이게 대기 중에 딱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기의 온도는 마그마의 온도보다 훨씬 더 낮지? 그러니까 급속하게 냉각돼. 급속하게 냉각되니까 어떻게 돼? 입자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장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 세립질이나 유리질 조직을 갖게 돼. 유리질이라는 것은 뭐냐? 세립질은 아주 입자가 아주 자잘한 경우인데 유리질 같은 경우는 세립질은 입자의 형태가 있는데 유리질은 입자의 형태 자체도 없어. 그게 유리질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마그마가 심층부에 있으니까 천천히 식지?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식은 입자들을 보면 입자들이 충분히 성장을 했어요. 이걸 조립질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입자가 큰 놈도 있고 자잘한 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직을 반상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냉각 속도를 보면 어떻게 돼?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냉각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빨라지니까 여기 위는 어떻게 돼? 이거는 세립질이지.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이거는 조립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간 같은 경우는 반심성암, 반상조직 같은 경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SiO2의 함량 있지 않니? SiO2의 함량과 관련된 건 뭘까? SiO2의 함량이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SiO2의 함량이 45%부터 52%, 45에서부터 52. 여기서는 얼마니? 이쪽에는 52에서부터 63%. 자, 지금 보면 마그마를 다시 뭘로 분류를 해? SiO2의 함량에 따라서 분류를 해. SiO2 함량에 따라서 45%부터 52%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염기성암이라고 하지. 염기성암. 여기는 뭘까? 산성암. 여기는 중성암이야. 자, SiO2의 함량하고 관련된 게 뭐지? 이것은 마그마의 온도하고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염기성암은 어떻게 돼?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쪽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마그마의 온도가 낮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또 있을까? 색깔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색깔을 생각해 보면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색깔이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고 있는데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은 뭐야? 담남석이라든가 희석이라든가 각섬석과 같은 이러한 광물들을 그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하지. 어떤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종류들,
그걸 조항광물이라고 해. 그래서 감남석이라든가 희석, 각섬석과 같은 이러한 어두운 색 광물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염기성암이야.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지지 않니? 이 밝아지는 것은 칼륨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규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색깔을 지금 얘기를 해. 색깔과 온도 얘기했다. 그걸 잘 여러분들 자 이해됐지? 자, 그 지금 선생님이 몇 번 문제 가지고 얘기했냐면 6번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 38조 6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화성암 그쪽에 관련된 문제하고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6쪽으로 넘어가면 퇴적암과 퇴적 구조 얘기가 나와 있지? 자,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퇴적암이라는 게 뭐냐?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야? 암은 뭐야? 여기서 암석은 딱딱한 거지 않니? 그래서 퇴적암이라는 것은 퇴적이 돼서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암석, 그걸 퇴적암이라고 하지.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뭐야? 과정이 필요했잖아?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속성작용이었었지. 속성작용이었었지. 속성작용은 다짐작용하고 교결작용을 얘기를 했어. 다짐작용이라는 것은 뭐지? 퇴적된 입자들이 다져지고, 교결이라는 것은 뭐야? 서로 시멘테이션, 서로 결합되는 작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석이 되는 거잖아. 자, 그게 이제 이 속성 과정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는데, 퇴적암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퇴적암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지?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할까? 생성, 기원에 따라서. 그렇지. 오리진, 기원이 뭐냐? 루트. 근데 기원에 따라서 뭐야? 우리가 쇠설성,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나눴던 거지. 쇠설성 퇴적암은 이게 퇴적암인데 딱 보니까 이 퇴적암이 뭐야? 근원을 보니까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굳어서 된 퇴적암이야. 속성작용을 거쳐서. 이게 쇠설성, 여기서 쇠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게 부서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뭐 여감, 사암, 쉐일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응해암도 있고. 응해암 같은 경우는 화산이 딱 폭발하게 되면 잔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쫙 이렇게 분산되지 않니? 근데 그런 것들이 굳어서 된 퇴적암을 응해암이라고 하지. 입자들. 화학적 퇴적암은 뭐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퇴적된 것들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굳어진 퇴적암. 대표적으로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아면, Ca 이가의 플러스 이온하고 CO3 이가의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CaCO3, 석회암.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뭘까? 유기적 퇴적암. 유기물질들이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야? 석탄 있지 않냐? 석탄 같은 경우는 중생대 때, 고생대 때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대규모의 양치식물들이 굳어서 된 퇴적암이야. 그 다음에 조개 껍질 있잖아? 조개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이 뭐냐면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여기도 석회암인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이건 뭐야? 이건 유기물질이 그냥 퇴적돼서 굳어진 거고, 이것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C 이가의 플러스 이온하고 CO3 이가의 마이너스, 그것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퇴적암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야. 여기서 퇴적 구조라는 말은 뭐지? 여기 퇴적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 퇴적층이 쌓여 있는데, 이 퇴적층에 쌓여 있는 여기에 남겨져 있는 어떠한 흔적을 얘기를 해요. 어떤 구조, 모양. 그것이 뭐가 있어?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였어? 연은이었었잖아, 연은. 연은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여기 얕은 물밑 환경에서, 얕은 물밑에서는 어떻게 파도가 치지? 파도가 치면 이 파도의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찍힌 거지. 이런 것이 연은이지. 근데 이런 연은 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층리 구조 같은 경우가 있지. 사층리 구조. 이런 구조가 사층리 구조지. 아래 방향으로. 사층리 구조. 사층리 구조는 뭐야? 물의 흐름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 같은 경우가 기록이 된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러한 건열 같은 경우가 있지. 건열 같은 경우는 뭐야? 그 당시에 건조 환경이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이측리 같은 경우가 있네. 점이측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퇴적 환경이 몇 번 변했을까? 이거 2번이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야.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강물 속에는 뭐야? 다양한 입자들이 막 같이 섞어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그 강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 퇴적물들이 이제 거기에 쌓이게 되겠지? 입자들이 쌓이는데, 입자가 큰 놈이 맨 아래에 쌓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가벼울수록 위로 이렇게 쌓이잖아? 요것이 한 번 이렇게 쌓이고, 이 한 번 쌓인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이 다시 또 만들어지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점점적으로 변하는 것. 이걸 점이라고 해, 점이. 측리. 자, 근데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었나? 환경. 그리고 뭐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지. 지층의 역전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연은 구조라고 그랬었지. 연은 구조인데 만약에 지층 구조 자체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역전된 것이 되겠어. 역전됐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거기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마찬가지로 사층리도 물의 흐름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서 이런 사층리가 형성되는데, 사층리 구조가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도 역전된 거고, 이것도 뭐야? 건열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도 역전된 그런 것을 알려주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이측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점이측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것도 역시 지층 자체가 역전됐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49쪽 내용까지. 자, 그 다음, 자, 50쪽에 여러가지 지질구조. 자, 여기를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가지 지질구조. 자, 여러가지 지질구조는 여기 잘 봐. 여러가지 지질구조는 습곡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합이 이렇게 있어요. 구정합 구조. 그 다음에 전리도 있고. 여기 지금 잘 봐. 습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지층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저기 되지 않니?
이건 지금 정상적인 형태잖아. 근데 여기에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힘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이런 구조를 습곡이라고 해. 흉압력을 받아서. 흉압력이 작용했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되겠지. 단층 같은 경우는 뭘까? 단층은 자, 지층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정상적이잖니? 정상적인데 지층 자체에 여기도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해. 균열이 생겨. 그러면 이런 균열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위쪽일까? 이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이 위쪽 여기지? 여기를 상반, 여기를 하반이라고 그래. 반대로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야, 똑같네.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가 하지. 그래서 이러한 수평한 지층 자체가 여기에 균열이 생겨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거를 갖다 뭐라 그래?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상반이 아래로 내는 경우는 장력의 힘이 작용해서 그래. 장력이. 자, 그 다음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위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 그럴까?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뭐를 기준으로 정단층, 역단층을 얘기하냐면 상반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느냐 위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알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부정합, 이거 중요한 거야. 부정합 잘 알아둬야지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A, B, C, D.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A가 쌓이고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이고 D가 그냥 시간적으로 커다란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쌓인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합이라고 해. 정합. 알겠지? 자, 근데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조. 봐. A, B. 그 다음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부정합이야. 잘 알아둬야지 돼. 근데 부정합은 이런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뭐야? 요거는 침식받은 흔적이거든? 요 침식받은 흔적을 경계해서 B층하고 C층 사이를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합면이라고 해. 부정합면. 자, 근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먼저 처음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물 밑에서 퇴적이 돼야지 돼. 물속에서 여기가 지금 A하고 B가 물속에서 퇴적됐다라고 해봐. 물속에서 A하고 B가 퇴적됐다라고 하면 물속에서는 침식작용 받을까 안 받을까? 물속에서는 대기에 노출돼야 침식작용 받지. 알겠어요? 자, 근데 A하고 B가 이렇게 퇴적된 상태에서 퇴적층이 이때는 어떻게 돼? 퇴적되고 이 집안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집안이 상승하는 것을 융기라고 하지. 융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나지? 그럼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침식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집안이 융기할 때 지금도 에베레스트산은 지금도 조금씩 융기한다고 그러지? 근데 융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천천히 융기를 해.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침식이 일어나는 거야. 침식이 일어나는데 그 침식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 1, 2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뭐 1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되면 1000년 동안 침식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 중에서 입자가 큰 놈들은 어떻게 될까? 입자가 작은 놈들은 풍화침식 작용 받아가지고 바람에 이동하든지 물에 이동하든지 다 이동을 해가지고 가는데 입자가 굵은 놈들은 그냥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남아있어. 이렇게 입자가 굵으면. 그럼 요걸 갖다 뭐라고 할까?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야. 기저여감. 이거 중요한 거다. 기저여감에 자, 이렇게 기저여감이 남았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다시 윤기 여기서 이제 침식이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집안이 한 1000년 동안 침식되다가 다시 또 집안이 또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 그거 뭐야? 침강이라고 그래. 그거 침강하게 되면 다시 물속으로 다시 잠기지. 그러면은 다시 위에 이제 C하고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다시 D가 물속에 다시 쌓이는 거야. 이렇게 침강에서 다시 퇴적이 되고, 퇴적된 상태에서 이거 물속에서 이런 상태가 그냥 있으면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밖으로 드러나야지 보는 거지? 그런데 다시 또 윤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런 구조가 이제 보이는 것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B층과 C층 사이에 B층하고 C층 사이에 부정한 면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면을 경계하고 B층하고 C층 사이에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그 불연속면이 생긴다. 1000년 동안 침식을 했다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침강에서 비로소 다시 퇴적이 되니까 최소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상당히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윤기하고 침강하는 운동을 조력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면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도 윤기를 2번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의 부정한 면에는 윤기가 2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잘 꼭 알아둬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리가 있는데 전리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이런 그 전리가 이렇게 있거든. 요걸 갖다 뭐 무슨 전리라고 그래? 주상전리라고 해. 주상전리. 주상전리는 뭐야? 제주도 가면 현무암이 분출하지. 현무암이 분출하는데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 대기 중에 딱 노출되면 어떻게 돼? 온도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냉각이 쫙 이렇게 되는 거야. 수축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자는 여기서는 기둥주자야.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서 이걸 주상전리라고 해요. 그래서 주상전리는 현무암에서 일어나고,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뭐야? 판상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저기 되는 건데, 판상전리는 어떤 경우가 만들어질까? 판상전리는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마그마가 여기 이 산 그 심성암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굳어져. 마그마가 굳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침식 작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기 되지 않니? 풍화침식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이게 횡압력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위에 누르고 있는 압력 자체가 점점 제거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르는 힘 자체가 줄어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판의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을 전리라고 하죠. 요거는 무슨 암일까? 이런 암은 이거 화강암이지. 이런 경우는 심성암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시간이 지금 막 거의 다 가는데, 자, 그 다음에 관입하고 포획을 얘기를 하면, 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화성암이 이렇게 지금
A가 쌓이고 B가 쌓이고 C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잖아? 이게 마그마 관입이야.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 A 쌓이고 B가 쌓이고 C가 쌓이고 난 다음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관입의 법칙이 뭐였지? 관입 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A, B, C가 먼저 만들어진 거였잖아. 먼저 만들어졌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한 거지. 그런 얘기가 되겠고, 포획이라는 것은 뭘까? 포획은 거기 지금 새카만 게 포획인데 지금 이게 뭐야? 새카만 부분 광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니?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광물 자체를 이렇게 포획한 거야. 포획이라는 거는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지. 자, 거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사학의 5대 법칙. 자, 54쪽 봐봐. 자, 지사학의 5대 법칙은 뭐지? 지층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그런 법칙. 수평태적의 법칙. 수평태적의 법칙은 뭐야? 수평태적의 법칙은 어떠한 그 지층이 만약에 역전되지 않았다면 그냥 어떤 물 속에 어떤 층이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쌓인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수평층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그 경사층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야? 과거에 거기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층노중의 법칙은 뭐야? 지층노중의 법칙은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A, B, C가 이렇게 쌓였다라면 어떻게 돼? A에 쌓여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거고 C에 쌓여있는 것이 가장 나중에 쌓인 것이다. 이게 지층노중의 법칙이지. 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동물군 천혜의 법칙은 뭐지? 동물군 천혜의 법칙. 시대를 달리하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도 달라진다.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뭐야? 만들어진 시기도 달라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관입의 법칙은 뭐에 관련된 걸까? 화성활동에 관련된 거지. 화산활동. 자, A, B, C가 이렇게 저기 되는데 화성함이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관입한 거지. 그러면 A, B, C가 쌓이고 화성함이 이렇게 관입한 거지.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의 법칙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지금 다 선생님이 다 얘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 74쪽에 4번 문제 꼭 풀어보고 네. 4번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지금 그런 개념들 꼭 얘기하고 마지막 문제 76쪽에 12번 문제 하나 더 풀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많네. 자, 여기 마지막 문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76쪽 가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가가. 가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뭐야? 변성작용을 받았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퇴적되고 난 다음에 A가 관입한 거야. 여기 관입이야, 관입. 왜 관입일까? A가 쌓이고 B가 쌓인 상태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화성활동이 있으니까 A층에도 변성작용이 일어났고 B층에도 변성작용이 일어났지.
그래 안 그래? 이건 관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여기를 지금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여기만 이렇게 변성이 됐네. 여기는 변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부분은 변성이 안 됐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A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분출한 거야. 분출하면 어떻게 될까? 마그마가 지표까지 완전히 드러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지표까지 드러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굳을 거 아니야. 굳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B가 퇴적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이거하고 차이점. 여기 입자의 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하고 여기의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는 어떨까? 여기는 요 부분하고 입자의 크기를 보면 화강암 입자의 크기 어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립질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세립질이지. 입자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지. 왜 그럴까? 이거는 마그마가 지표까지 나와서 분출하지 않고 마그마가 그냥 거기 내부에서 그냥 굳어버린 형태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관입하고 분출의 개념. 왜 여기서는 분출일까? 이 위에는 변성작용 받은 흔적이 없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막 초스피드로 정리를 했어요. 자, 다 정리했어요? 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요.